연구윤리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입니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가져다 후속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중복게재, 영어로 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자기표절, 영어로 셀프 플레이저리즘이라고 합니다. 중복게재가 연구 부정행위로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미 발표된 연구를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그것을 읽는 독자나 연구 업적을 관리하는 기관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상사례 연구나 데이터의 재현 관련 연구에서는 동일한 연구가 다른 연구처럼 간주되어 그 효과가 과장됨으로써 후속 연구의 객관적인 토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5호는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한 중복게재는 출처 표시 없는 게재와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직하고 정확한 출처 표시가 있고 부당한 이익이 없는 매체 전환은 연구 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중복게재는 연구의 성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허용되는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중복게재와 관련해서도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구체적인 질문 사례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보완해 학술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제목과 내용이 유사하면 중복게재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같은 연구 문제와 방법으로는 학술지 논문 게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초록 수준의 논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다음 이 내용을 확장하고 보완하여 이후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에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 등 상당 부분이 재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복게재 또는 자기 표절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 저작물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며 학술지를 출판하는 학회, 기관에 따라 용인되는 범위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면 IEEE나 컨트롤 소사이어티의 경우 인용 표기를 해도 재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술대회 논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이후 재활용해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술대회 프로시딩 중에는 ISBN, ISSN 등과 같이 정식 출판 등록 번호가 부여되거나 동료 심사를 거쳐 발표문을 게재하거나 풀페이퍼와 같이 짧지 않은 등 공식 출판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이후의 연구를 심화, 확대하는 것은 연구의 속성상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복게재가 무조건 회피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두 가지를 잘 지켜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후속 연구에서 활용된 자신의 이전 연구에서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은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후속 연구물에서 재활용된 이전 연구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독립적인 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학술적 가치를 담은 새로움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연구 동향 연구와 예비 연구를 수행한 다음 해당 내용을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학술지에 발표한 기존 연구 내용을 포함해 학술 논문을 작성하게 되면 중복게재 혹은 자기 표절에 해당하나요? 네, 이번에는 학술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쓰려는 경우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박사 논문 작성 전 발표한 학술 논문을 학위 논문에 활용한 경우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요구하는 학문 분야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직접 인용 또는 재구성하여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내용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이미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내용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을 다시 활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1저자로 작성한 A 논문과 공동저자로 작성한 B 논문을 종합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기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을 합쳐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이미 학술지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을 학위 논문에서 재활용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중복게재가 아닙니다. 특히 논문 B는 자신이 제1저자가 아니므로 이것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이 제1저자인 것처럼 하는 것은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박사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기존 저작물을 학술 논문으로 재발표할 때 중복게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석사 논문을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려는 경우 중복게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사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미 발표된 중요한 연구 내용을 여기저기에서 재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아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했을 때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이전 저작물이 공식적으로 출판되었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되므로 석사학위 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현재 학문 분야별 공통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과거와는 달리 학위 논문에 대한 접근이나 인지가 매우 용이해진 현대의 연구 환경을 고려할 때 학위 논문도 공식 출판물로 간주될 여지가 크므로 학위 논문을 재활용하여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중복게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석사 논문을 단순히 요약 또는 발췌하여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석사 논문을 심화 확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그 석사 논문과는 차별화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로 출판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려고 합니다. 해당 연구 보고서의 연구 범위가 넓고 여러 개라 하나의 학술지 논문으로 발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두세 개 정도의 논문으로 출판하고자 하는데요. 이 경우 연구 부정행위인 논문 쪼개기에 해당하나요? 연구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해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발표된 내용을 학술지에서 재활용하는 방식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중복게재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고서에 있는 많은 내용을 제한된 지면을 가진 학술지에서 한 번에 모두 다룰 수 없어 나누어 출판하려고 기획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소위 말하는 논문 쪼개기, 즉 살라미 슬라이싱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먼저 이렇게 논문을 나누어 발표해도 한 논문이 갖춰야 될 체계성, 충분한 정보, 학술적 가치가 충분한가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먼저 논문 출판의 의도나 정당화 근거를 밝히고 쪼개기 논문에 해당하지 않는지, 논문 출판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논문 투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학술지 논문들을 모아서 교재를 출판했습니다. 이 경우 학술지 논문과 교재를 별도의 연구 실적으로 인정받았다면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이번에는 부당한 중복게재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사실상 유사한 저작물로 별도로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발표한 학술지의 논문들을 모아 단행본 또는 교재를 출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교재에 수록된 각각의 개별 논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해당 논문을 게재했던 학술지나 출판사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이 두 성과를 각각 별개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인데요. 출판의 매체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므로 교재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연구자의 연구업적 인정에 대해서는 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자체 업적 인정에 대한 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업적 인정은 기존의 연구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담은 새로움이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의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학술지나 보고서에 있는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일반 대중들을 위해 쉽게 풀어 쓰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 보완 및 새로운 내용이 차지하는 분량이 이전의 연구 내용과 독립적일 정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중복게재를 했더라도 해당 연구를 별도의 연구 성과로 포함하지 않아서 중복게재로 인한 이익이 없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중복게재 중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2차 게재, 즉 세컨더리 퍼블리케이션입니다. 이것은 이미 발표된 내용을 언어를 달리하여 독자층이 다른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고자 할 때 양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허락을 받고 후속 학술지에는 선행 연구를 언어를 달리한다는 안내를 할 때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허용되지 않는 중복게재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한 후 그것을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비록 이중으로 업적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이미 발표된 학술지 논문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입니다. 학술지 편집인의 요청으로 해외에 발표했던 논문을 공문으로 번역하여 싣게 되었는데 게재 시 실수로 기존 발표된 논문임을 표시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논문 게재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실수로 중복게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저자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학술지에 알려야 합니다.
저자가 먼저 오류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미처 먼저 파악하지 못하고 학술지나 다른 독자의 제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문제를 빠르게 시인하고 정정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자는 신속하게 출처 표기를 하고 해당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기발표된 것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시 게재하였음을 정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연구윤리 관련 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중복게재는 출판윤리에서 강조하는 핵심 이슈로서 양적 업적 평가 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업적을 빨리 산출하거나 부풀리고자 하는 연구자의 성급함이나 과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연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중게재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심화, 확대하는 연구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비록 자신의 것이지만 이미 발표된 내용을 재활용할 때에는 정직하게 출처를 밝혀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궁금증이나 고민이 있다면 연구윤리정보센터에 언제든지 문의를 해 주십시오.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돕는 든든한 연구윤리의 GP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